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에이지입니다. 인생 기타 레슨 1편에서 이런 덧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카피는 왜 해야 할까요? 초보자에게 있어서 카피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직 말을 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정말 잘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발음하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더욱 나아가서 나중에는 누군가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말을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단어 사전을 만들고 그 단어를 적재적소에 응용해서 나만의 말,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카피를 한다는 건 단순히 말을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머릿속에 사전의 페이지를 채워나가면서 사전을 알차고 두껍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에 어우러지는 내 솔로 라인, 베킹 라인, 효과음 아이디어 등을 넣을 때 내 머릿속에 사전을 펼친 뒤에 적절한 프레이즈를 골라서 넣는 거죠. 프레이즈라는 단어는 실제로 문장에 쓰는 말이에요.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프로들은 처음 듣는 곡에서도 사전을 펼쳐보고 적절한 단어를 실제 문장에 응용, 적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고요. 뭘 말하려는 건지 이해하셨나요? 항상 잊지 마세요. 음악을 언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여러분들께서는 한국말의 전문가예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국어 잘하시잖아요. 우리의 언어를 들어보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처럼 우리말을 잘할까요? 아니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왜 잘할까요? 어느 나라든 자국어를 왜 잘할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주변에 그 언어의 전문가인 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들의 말들을 끊임없이 들어왔고 계속 따라해 왔으니까요. 연주 실력 향상에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는 카피를 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음만 카피하는 게 아니라 뉘앙스를 카피해야 돼요. 많은 초보자분들께서는 음만 카피해요. 그 음이 무슨 음인지까지만 알고 있거나 무슨 음인지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음을 어떻게 연주하는지는 카피하지 않죠. 악보를 맹신하고 의존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그러진 않았는지, 이 음을 무슨 리듬으로 치는지, 이 음에서 무슨 테크닉을 쓰는지 카피하는 건 기본이고 그 테크닉을 어떤 느낌으로 연주하는지 카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슬라이드인지 밴딩인지 해머링인지 풀링인지 피킹인지, 슬라이드, 밴딩 시작을 어디서 하는지, 슬라이드와 밴딩이 끝나는 음만 신경쓰고 시작하는 음을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슬라이드 이동 속도는 어느 정도 속도인지, 밴딩을 올리는 속도는 어느 정도 속도인지, 그 음을 2번 줄에서 치는지 3번 줄에서 치는지 등등등. 전부 다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소리를 멋지게 잘 낼 수 있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는 곡에 어우러지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프레이즈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카피는 수단이 되어야 하지 목적이 되어버리면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어떤 곡을 다 카피하고 그 곡만 연주하고 카피 다 했다 끝 하고 넘어가면 사실 그 곡을 연주하는 실력만 좋아지지 다른 곡의 그 스타일로 혹은 다른 스타일로 연주하거나 다른 곡에 새로운 프레이즈를 만들어내는 실력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곡을 연주하는 실력만 좋아지는 것에 만족하신다면 제가 더 할 말은 없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프로를 꿈꾸는 분들이 계시거나 취미로 하고 있지만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면 거기서 멈추시면 안됩니다. 더욱더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카피를 하고 응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추후에 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카피한 프레이즈를 다른 곡에 응용하는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솔로 연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연주에 다 통용되는 얘기예요. A라는 곡의 프레이즈에서 구성은 그대로 놔두고 리듬만 바꾸거나, 리듬은 그대로 놔두고 음만 바꾸거나, 혹은 A라는 곡의 프레이즈 일부와 B라는 곡의 프레이즈 일부를 섞어서 쓸 수도 있고 그 이상의 많은 곡들의 프레이즈를 가져와서 섞어 쓸 수도 있겠죠. 이걸 다양한 곡에서 많이 해보면 나중에는 굳이 있는 것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하고 좋은 리듬 구성과 좋은 구조 체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다른 곡을 참고하지 않아도 코드 진행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스스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도 많이 놓치는 점들이에요. 대다수가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음만 카피해요. 그리고 카피한 곡을 연주해요. 그리고 그 카피를 끝내요. 이 단계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카피를 그렇게만 하는 건 사실 큰 고민이 필요 없어요.
편한 길이죠. 하지만 편하게 얻은 건 금방 무의미해지거나 금방 사라져요. 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셨어도 이미 많은 걸 얻어가셨어요. 오늘의 레슨을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PC 하드웨어도 있고 CD 케이스에도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도 되고 있네요. 그들이 하는 연주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연구해서 내 걸로 만들고 써먹으세요.